그날 그 셰프의 한마디가 20년 전 왕따였던 제가 국세청 국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이유를 한순간에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비웃었고 단 10초 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고 20년 전 왕따였던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창 시절 왕따였던 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또 다른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힘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의 국세청 국장이 되기 전까지 아주 길고도 조용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국세청은 힘이 있다. 국장이라니 성공했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제 학창 시절은 빛이 없었습니다. 왕따, 그게 저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가방이 사라지고 급식 시간에는 제자리가 없어졌고 교실 뒤편에서는 제가 듣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웃음소리가 늘 이어졌습니다. 쟤는 왜 저래? 저런 애랑 누가 친구해? 그때 저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큰 목소리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숨만 쉬는 아이.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가장 쉽게 밀어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야, 넌 커서 뭐가 될 것 같아? 쟤는 평생 저 모양일걸? 그 말은 사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저는 그 조용함을 오래 품은 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였던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교에 들어가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청 조사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은 제 자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국장이 되었을 때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SNS에서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만에 동창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 묘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래, 가보자. 저는 그렇게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마주하러 동창회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창회가 열리던 날,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20년 만에 가는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약했지만 지금의 나는 약하지 않았으니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샹들리에 불빛 아래 익숙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때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얘 지혜 맞지? 민정이었다. 학창 시절 날 가장 많이 괴롭히던 무리의 중심. 민정은 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더니 특유의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야, 너 진짜 왔네. 와, 아직도 그 느낌 그대로네.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다. 지혜야, 결혼은 했어? 아니면 아직 혼자야? 그때도 너 좋아하는 남자애 한 명도 없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해줬다. 결혼했고 애도 둘이야.
그러자 민정이 크게 눈을 떴다. 헐, 너 같은 애도? 대박이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나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축구 코치야. 아이들 가르치는 팀 감독. 그 순간 테이블이 가벼운 웃음으로 술렁였다. 아, 애들 가르치는 거? 월급 얼마 되지도 않겠다. 그래도 착하네. 그런 남자 만난 거. 민정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야, 우리 남편은 이 레스토랑 사장이잖아. 지혜 남편이랑은 급이 다르지. 어디서 많이 보던 표정.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은 말들. 나는 그 말들 속에서도 담담하게 물만 한 모금 마셨다. 그때였다. 레스토랑 안쪽에서 셰프 모자가 보였고 지나가던 셰프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바로 자세를 고쳐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국장님, 맞으시죠?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테이블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숟가락 잡던 손까지 멈췄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 국장? 무슨 국장? 셰프는 더 크게 말했다. 아, 국장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VIP룸으로 바로 준비했을 텐데요. 국세청 조사국장님을 이렇게 모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쏠렸다. 조사국장? 그 국세청? 그 국장님? 진짜? 민정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 그 옆에 수정이 놀라며 물었다. 지혜야, 너 조사국장.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왜 그래, 민정아. 아까부터 자꾸 내 남편 직업만 묻더라.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주 짧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줬다. 뭘 그렇게 놀라니, 그래봤자 공무원인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테이블 위 공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이 조용한 순간이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신호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가득해졌다. 셰프는 내 앞에 직접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장님, 이건 저희가 VIP 손님께만 제공하는 스페셜 메뉴입니다. 동창분들과 좋은 시간 되세요.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의 표정을 바꿔버렸다. 정적을 깨듯 민정의 남편이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양복 상의도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였다. 국장님, 미리 말씀만 해주셨으면 식당 준비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니에요. 사적인 자리니까 괜찮습니다. 그 말 한 줄에 그의 얼굴이 와락 굳어버렸다. 그는 사적 자리라는 말보다 국장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하고 있었다. 그때 민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꾸역꾸역 짜내며 물었다. 지혜야, 너 진짜 국세청 조사국 국장이야?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래. 아까 말했잖아. 나 일한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수정이가 떨리는 웃음으로 말했다. 아, 아까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그 한 글자가 그들 모두에게는 폭탄이었다. 민정이 급히 남편에게 속삭였다. 오빠, 우리 어떡해? 아까부터 계속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눈동자를 굴리며 큰일 났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못했다. 국장님, 그 아까 와이프가 좀 심했죠? 그는 나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말실수를 좀 하는 편이라.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아니요. 오해 안 했습니다. 그냥 민정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서 좋은데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내가 오해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겐 더 무서운 사실이었다.
민정은 결국 감정이 폭발했다. 지혜야, 내가 미안해. 근데 너는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가 많이 변했는지 나는 몰랐네. 민정이 멈칫했다. 나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냥 난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걸. 그 순간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남편은 다급하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국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쪽 다른 사업장도 한번. 나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사업장이요? 아까 셰프님이 말하셨잖아요. 여기 사장님이시라고. 우리 동창회 장소가 민정인의 식당인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네. 예. 강남 쪽에 여러 매장이 있고.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세요. 그럼 더더욱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인중에서 땀이 떨어졌다. 내가 조심하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동창의 테이블은 마치 누군가 전원을 뽑아버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난 먼저 갈게. 누구도 말릴 엄두를 못 냈다. 민정조차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20년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레스토랑 문을 나섰다. 레스토랑을 나와 강남 한복판 도로에 섰을 때 밤 공기가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끝났구나. 동창회가 아니라 과거와의 결별이. 하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국세청 조사국 부국장. 나는 전화를 받았다. 부국장님,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장님,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이상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는 외투를 벗으며 물었다. 어떤 내용이죠?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강남 지호텔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사장 일가의 세무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익명 제보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지호텔? 그곳은 방금 전까지 동창회가 열린 바로 그 레스토랑의 모기업이었다. 부국장은 계속 말했다. 매출 누락, 자금 세탁 의심, 임직원 급여 허위 신고. 건수가 꽤 많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조사국 3팀에 초기 검토 맡기세요. 자료 정리되면 바로 보고받고요. 예, 국장님. 통화를 끝낸 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익명 제보? 누가? 나는 바로 떠올렸다. 오늘 동창회에서 민정의 남편이 남직원들을 심하게 꾸짖던 장면. 그 직원들의 표정. 누군가 참다 못해 올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이미 내부에서 터질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혼잣말했다. 불이 날 곳엔 언젠가 불이 나는 법이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국세청 복도가 술렁였다.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국장님, 지호텔 관련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점에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국 사무실로 들어갔다.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자 새로운 제보 알림이 연달아 떴다. 제보 1. 지호텔 지점 매출 누락 증거 사진. 제보 2. 레스토랑 본사 비자금 의심 자료. 제보 3. 사장 일가 명의신탁 의심 계좌. 자료들이 끝없이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니네. 부국장이 말했다. 국장님, 초기 검토만으로도
조사 착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조사 개시하세요. 예, 국장님. 그런데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민정.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열었다. 지혜야, 혹시 시간 돼? 진짜 급한 일이라서 부탁이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미 국세청 시스템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나조차도 지금 흐르는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정이 몰랐던 것은 단 하나. 나는 그들의 삶에 직접 손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날 시기가 되었을 뿐이었고, 그 타이밍에 하필 내가 조사국장이었다. 조용하고 침착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그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부국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국장님, 지호텔 본사에 세무기획조사 사전 통보가 발송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부국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국장님, 현장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지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떨리듯 울렸다. 발신자, 민정 남편 지호텔 본사 대표. 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책상에 내려놓았다. 부국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인분인가요? 나는 미소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연달아 전화와 문자가 터져 들어왔다. 또 민정이었다.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큰일 났어. 그리고 수정이의 문자. 지혜야, 우리 남편 회사가 조사 들어왔대. 너 혹시 무슨 일 아는 거야? 수연이까지. 나를 괴롭히던 3인방이었다. 지혜야, 혹시 너 우리한테 화났어? 화났냐고?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화난 거고, 도와주면 친구고,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단 한 통의 문자도 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자 하나가 또 도착했다. 민정, 지혜야, 너 국세청 국장이면 이거 좀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부탁이야, 진짜 큰일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세상을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몇 시간 뒤 지호텔 본사에서 직접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국장님. 저는 지호텔 사장입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혹시 오늘 통보된 조사 관련해서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제 와이프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겐 국장님 외엔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친구요? 저는 아는 사람을 봐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그날 밤 11시, 민정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나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통화 거부를 누르려던 순간 그녀의 음성이 들렸다. 지혜야, 우리 예전에 너 많이 놀렸던 거. 미안해.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근데 그거 다 장난이었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건 흔한 거였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정아, 나는 너희랑 친구였던 적 없어.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 남편 회사에 들어간 조사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너와 너네 남편이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야.
지혜야, 제발 한 번만. 나는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몰락은 내 손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스스로 쌓아온 잘못된 선택들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조사국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부국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국장님, 지호텔 본사와 관련 계열사에 자금 동결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예, 국장님. 그때 또 한 통의 보고가 들어왔다. 국장님, 사장의 비자금 계좌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 두 곳이 확인됐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나는 한치의 감정도 담지 않고 대답했다. 국제조세팀과 공조하세요.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원칙대로, 서류대로. 나는 그들의 남편을 벌하려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불법 구조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일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사무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국세청 조사국 국장님실 맞죠? 지혜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민정이었다. 아니, 민정만 온 게 아니었다. 미연 그리고 수정까지. 동창 셋이 복도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국장님, 저분들이 계속. 나는 직접 나가기로 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민정이 거의 달려오다시피 말했다. 지혜야, 제발 좀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일부러 사무적인 존댓말로 이어갔다. 여기는 저의 회사이고 저는 지금 근무 중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삼가주세요. 그녀는 주저앉을 듯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남편 회사 끝났어. 계좌 막히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은행에서 대출도 다 회수한다고 하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러 오신 건가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혜야, 부탁이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봐줘. 우리 어릴 때 알던 사이잖아.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게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던 사이였다는 뜻이라면 맞아요. 민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자 옆에서 수정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면 그래도 친구들끼리.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친구들끼리? 라는 말을 당신 입에서 듣게 될 줄 몰랐네요. 침묵. 동창 셋 모두 얼굴이 굳어버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조사국 국장은 개인의 감정으로 세무조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당신들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점점 공포로 일그러졌다. 잠시 후 민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 듯 말했다. 지혜야, 너는 잘 살잖아. 행복하잖아. 우리 한 번만 봐줘.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민정아, 내 행복은 누군가를 밟아서 얻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 남편들의 부는 법을 밟아서 얻은 거야. 그 말에 동창 셋이 동시에 고개를 떨궜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네 친구가 아니야. 그건 네가 만든 거지. 직원들은 숨도 못 쉬고 서 있었다. 동창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복도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들의 왕국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나는 단지 흔들림 없이 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조사국은 더욱 바빠졌다. 새벽부터 전화가 울리고 각 부서에서 보고가 쏟아졌다. 국장님, 지호텔 그룹 회장까지 소환됐습니다. 계열사 세 곳은 이미 압류 절차 들어갔습니다. 추징금 예상액은 수백억입니다. 모든 보고를 들으며 나는 차분하게 서류만 넘겼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통쾌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고요했다. 그들은 누군가를 괴롭힌 죄가 아니라 법을 어긴 죄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게 맞는 순서였다. 점심시간쯤 조사일과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장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지호텔 사장의 배우자, SNS 삭제 후 잠적. 지호텔 부인의 동창회 갑질 영상 논란 확산. 누리꾼 남편 돈으로 깝치더니 결국 기사를 스크롤하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정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남편 능력으로 갑질하다니. 이런 사람들 주변 정리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큰 거 잡았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한숨도 미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조사국 대기실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국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직감했다. 민정이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고민하다. 나는 직접 문을 열었다. 민정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자마자 거의 무너지듯 말했다. 지혜야, 나 이제 정말 끝났어. 남편은 구속될 수도 있고, 집도 압류 들어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바라봤다. 동정심? 분노? 사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정아, 나는 네 인생을 망하게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네가 평소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오늘 너에게 돌아온 거야. 민정의 얼굴에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혜야, 그땐 그냥 어렸을 때였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렸을 때는 누가 착한지, 누가 잔인한지 더 정확히 보이는 법이야. 그리고 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 민정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았다. 직원들이 조심스레 그녀를 부축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직원분들, 민정 씨 나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정은 연신 지혜야라고 말했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나는 슬프지 않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나는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왔다. 남편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따뜻한 스튜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아이들이 웃으며 내 옆에 앉았고 남편이 스튜를 건네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지. 다른 건 지나가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숨이 풀려나갔다.
그래. 맞다. 나는 승리했다. 돈으로, 권력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나로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은은한 노을이 깔렸다. 그 빛이 마치 내 마음속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내 삶을 살자. 며칠 뒤 나는 혼자 조용히 강남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잔잔한 음악, 창밖으로는 유명 레스토랑들이 늘어선 거리. 불과 며칠 전 그 화려한 거리에서 동창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들었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뒤바뀌었다.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지호텔 사장 180억대 탈세 혐의로 정격 구속. 계열사 7곳 압류 종합 세무조사 착수. 아내들의 동창회 갑질 영상, 온라인서 재조명.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쁨도 없고 비웃음도 없었다. 그저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정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민정이었다. 몰라볼 정도로 초췌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지혜야,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앉아.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어. 남편 돈으로 깝치고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지혜야, 그날 너한테 한 말들 지우고 싶어.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다. 민정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네가 미운 게 아니야. 나는 그때의 나를 지키지 못한 내가 가장 미웠어. 울고 싶었는데 못 울고,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그때의 나는 너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더 힘들었어. 민정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너를 용서하진 않아. 민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치만 너를 증오하지도 않을 거야. 그 감정에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 민정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진짜 사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야.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힘없이 떠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조금 더 맑아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왔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편안한 표정이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그의 손을 잡았다. 응, 이제야 내 자리가 어딘지 알겠어. 아이들이 웃으며 안아왔다. 한순간 눈물이 고였다. 울지 않으려고 힘겹게 버티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이 날 여기로 데려다 준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 잘 살고 있어.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다. 그리고 문득 동창회에서 들었던 셰프의 말이 떠올랐다. 국장님,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그때의 나, 조롱받던 나, 비웃음 당하던 나, 자리에서 밀려났던 나, 그 모든 나가 그 한 문장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참 잘 버텼다. 지혜야.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시선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스스로 증명했고,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살아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기대해보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조용히 묵묵히 버텨온 나의 과거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처럼 예전에 상처받았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응원이 되어주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에게도 그리고 어딘가의 또 다른 지혜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